언제 급락했나 싶을 정도로 세계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은 물론이고 오늘 유럽과 미국 모두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놓고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금방 증시가 회복했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전망과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이 같은 증시의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거의 예고된 수순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중국 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부양책을 내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양책이 나온 이 흐름의 영향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부양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충격. 이제 월요일 날 중국 시장이 개장되면서 거의 8% 가까운 큰 폭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상되는 폭락이었고요. 중국 정부는 이러한 폭락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활용해서 강력한 대응책을 내어놓을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2월 3일 날 월요일이었죠. 중국 이제 중앙은행이 영래포 금리를 이제 0.1%포인트 인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최대 규모인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이제 시장에 푸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통화 정책, 통화 확대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을 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들을 펼쳤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통화 정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레포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재정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이제 감면해주는 정책,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중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증치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증치세를 일시적으로 이제 감면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특별국채를 발행을 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이러한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중국 증시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순매수 행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금 말씀하신 중국의 부양책들이 잘 작동을 한다면,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면 이게 우리 시장으로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충분히 우리 시장은 중국 시장에 나타나는 주가 흐름이 넘어올 가능성들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듯이 사실 금융시장도 중국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양 대책,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는 통제의 영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러한 외국인 순매수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 국내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높고요. 국내 증시가 안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증시는 결국 기업들의 경제 상황을 따라가는 만큼 이 중국 우한에서 기업들의 타격이 온다면 이 중국 전체 또 세계의 기업들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증시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한 쪽에서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생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부품 같은 것들이 우한 쪽에서 좀 많이 생산되기도 하고 또 우한 쪽으로 중간재 수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우한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동차 부품들을 공급받지 못해서 공장을 일부 가동 중단하는 사태도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품의 40% 정도를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중에 또 우한에서 공급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에 있어서의 차질이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기적인 충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애플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일단 가장 큰 타격이 나타난다고 단정하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애플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 주력 상품인 아이폰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에 의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애플이 이제 우한 같은 경우 애플의 이제 중요한 부품인 카메라와 관련된 부품들이 우한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와 관련된 부품을 적기에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애플의 출하, 아이폰 출하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신종 코로나를 얘기할 때 메르스나 사스 때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비슷한 점은 뭐고 또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그 질병 대응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세계 각국의 그리고 WHO의 이제 공통되는 노력들에 의해서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이 확산이 어느 정도는 통제될 가능성들이 높다. 그리고 진행되는 패턴은 사실상 물론 속도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패턴은 비슷하다라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의 경우에 중국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홍콩에서 발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 본토에서 이런 것들이 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오히려 이번이 다소 더 클 가능성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그만큼 또 많이 커진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실물 경제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사스 때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클 가능성들이 높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들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인 충격에 머물 가능성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이야기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뭐 마스크라든지 백신이라든지 하는 식의 테마주 이야기는 그동안 참 많이 저희가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공매도가 늘어난 종목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 이러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공매도 종목들이 많이 늘었고요. 우리 주식 시장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설 명절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빠진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과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중국 관련주들에 있어서 매출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크게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와서 그랬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많이 집중된 종목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아모레G라든지 혹은 코스맥스 같은 그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과 영향이 맞는 종목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사실상 매출의 대부분 70%에서 80%들이 중국 관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공통점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를 살펴보아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여행 이런 데 있어서 발생하는 매출들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매출 저하, 영업이익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공매도와 같은 이제 이런 활동들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 이쪽 이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확대되어 왔다라는 공통점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게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도 분명히 단기적인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했기는 합니다만 모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 회복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일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을 해보면
되면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는 빠른 속도로 아직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직 사망자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중국 본토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중국 이외의 지역,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이제 안심이 되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면 결국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은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씩 저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충격도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이전 사스나 혹은 메르스 사태와 유사하게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점 매수 시기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요.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확산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금 이제 컨트롤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올 때가 사실상 저점일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더 이상 사망자가 늘지 않는다라는 보도들이 나올 때가 되면 이제 확실히 저점이 되었다라는 충분한 신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련해서 이 무슨 지수를 보면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이런 이제 저점 확인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수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빅스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빅스 지수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빅스 지수는 보통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빅스 지수는 보통 상승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빅스 지수는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런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빅스 지수가 저점 대비 5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저점일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머지않은 시기에 주가가 저점을 이제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 이러한 전망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의 대선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별다른 경쟁자 없이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 증시 그리고 세계 증시 간의 관계가 꽤 밀접한 편이라 이 정치적인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증시에 미치는 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증시에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 후보로 나올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그 결과로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지금 반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사건들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미칠 가능성들이 더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이러한 가능성은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이제 크게 요동 없이 충격 없이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지나갈 가능성들이 더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갑작스럽게 조금 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선이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가능성들이 금융시장에서는 더 높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 짚어보고 지나갈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